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대구방송 총국장과 KBS 이사 등을 지냈던 권혁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약칭 방심위 부위원장이 신문, 방송 등 한국 언론의 왜곡된 행태를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그는 경기도 평택고등학교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오랫동안 언론계, 특히 방송 분야에 몸담았던 원로 언론인입니다.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저질 좌익 정권 시절 그 수많은 폭정과 실정, 이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지적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비교적 만만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최근 연일 명태균 등으로 도배질하면서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는 한국의 신문방송을 전형적인 침소봉대의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또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방송과 신문들이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줄줄이 붙어있는 비엔나 소세지 투표지가 쏟아졌는데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고 복원되는 기적의 종이로 투표지를 만들었다는 선관위의 개소리에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언론은 집단 최면에 걸렸나 아니면 돈맛에 취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대한민국 선관위와 선관위의 손아귀에 있는 한국식 여론조사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국민이 피를 토하며 부정선거수사를 외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최소한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라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은 먼저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한국의 신문방송 등 언론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연일 명태균으로 도배질이다. TV조선, 채널A, JTBC, MBC, SBS, 조선, 동아, 중앙 너나 할 것 없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MBC는 MBC를 의도적으로 패러디해서 MBC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각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대통령이 명태균과의 전화에서 김영선 공천 부탁했다. 해명이 구차스럽다. 이러니 지지율 10%대로 추락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을 소개하면서 TV조선 메인 앵커는 정치 브로커의 우물쭈물 전전긍긍 구차해 보인다고 하는가 하면 어느 방송은 우기는 사람은 사입이라고 까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잡놈의 잡짓에 휘둘리고 가문에 귀를 대고 입을 연 게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정치판 특히 선거판에 날뛰고 사기치는 이런 양아치 사이비들 우글댄다. 이재명에게 선을 대고 야합, 잡살 늘어놓은 사례, 터지지 않았을 뿐 수면 아래 빙산일 것이라는 상상은 진실의 위장일 뿐이다 라면서 문제는 이런 실로 구차스런 대세와 아무 상관없는 일로 나라를 온통 들쑤셔서 선동하는 게 언론의 소명인가?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전형적인 침소봉대의 황색 저질 저널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등과 관련해 한국 언론이 보인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이들 방송신문들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줄줄이 붙어있는 비엔나 소세지 투표지 쏟아졌는데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최소한 당일 투표는 왕창 졌는데 몇 날 몇 밤을 선관위 골방에서 세운 사전투표함을 까면 일방적 득표를 해 낙선이 당선으로 바뀌는 사전투표가 무엇이 문제인지 하는 합리적 의심조차 안 하는 언론. 최소한 짖지도 않는 개는 개가 아니다. 개도 아닌 한국 언론. 집단 최면에 걸렸나? 돈맛에 취했나? 음주운전, 자동차 화재, 들판 비닐하우스 화재, 쓰레기장 화재까지 빠짐없이 보도하면서 구겨진 투표지 신권다발로 쏟아지자 복원되는 기적의 종이로 투표지를 만들었다는 선관위 개소리에 입도 뻥긋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신문방송들이다 라고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장외 집회 연일 예고 기사까지 쓰던 신문방송들, 수십만 명이 수도 서울 심장부에 온 집회, 부정선거 수사 촉구하는 집회는 어느 집 개가 짖느냐다라면서 명태균 별놈 애기 빌어 탄핵 빌림이 날뛰다가 가짜의회 만들어낸 부정선거 파묻으려는 건가? 탄핵몰이 은근슬쩍 끼어들어 뒷전 노리는 처세, 그게 언론의 할 짓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해도 나는 산다는 한국 언론의 철학, 이게 아니라면 제발 일어나시라 라면서 한국 언론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은 이 글에 앞서 올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서막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그 막이 올랐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국민선동 여론조사가 그것이다. 중앙일보는 11월 1일 한국갤럽이 했다는 10월 마지막 정기 여론조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30개월 만에 10%대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땅의 악성 노조, 친북괴 단체 등의 반국가 세력들은 이재명을 정점으로 하는 의회의 붉은 무리들과 함께 윤석열 우익 정권의 임기 단축을 위한 탄핵을 주도 면밀하게 추진해왔다. 그 출발 신호가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10%대로 추락이라는 보도다. 중앙일보는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평균 국정 지지도가 19%라면서 대구 경북의 대통령 국정 지지는 18%라고 자극적인 기사를 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층도 긍정과 부정이 44%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악화된 여론지표에 잇따른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비추어 예사롭지 않다. 대통령 여론 10%대 추락이라는 보도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규탄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라 그 의도가 더욱 주목을 받는다. 권혁부 전 부위원장은 이어서 대한민국 여론조사의 숨겨진 비밀,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서 이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여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된다. 모든 정치 관련 여론조사, 중앙선관위 손에 의해 좌우된다. 선관위가 제공하는 모집단에서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정하게 돼 있어 투표 성향이 담긴 빅데이터를 여하이 조합해 주느냐에 따라 여론의 척도는 정해지기 마련이다. 이래서 선관위의 의도가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여론조사 실시 계획, 여론조사 질문지, 여론조사 대상 모집단, 여론조사 결과 모두 선관위의 손을 거쳐야 한다. 권혁부 전 부위원장은 이어서 여론조사와 언론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지만 이렇게 여론조사가 특정한 국가 권력기관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천만한 구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은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의회 권력을 자신이 선택하는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돼 국민 여론의 뜨거운 규탄 대상이 된 지 오래다라면서 이런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적 헌법기관의 지위가 부여돼 견제할 어떠한 규제장치가 없다는 점도 큰 문제다. 특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모두가 각급 법원의 대법관, 법원장, 지원장 등 판사가 맡고 있고 이들이 법을 어겨 사건화돼도 자신들을 자신들이 심판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면서 현재 선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이 점을 파고든 유혹이 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일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런 선관위가 당락이 고스란히 담긴 투표함을 혼자 몇 날 몇 밤을 끌어안고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는 공정 공명하다고 해도 믿어야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국민 여론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마사지할 수 있는 이렇게 해온 선관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회 다수 세력을 인위적으로 선택해온 직간접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대통령은 어찌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참으로 난해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부정선거를 외치는 국민 여론, 이보다 더 중차대한 민생이 있는가?
오죽해서 선거사범을 수사한 공안검사 출신의 통진당 해산을 주도하고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분이 무엇 때문에 수많은 직접 증거를 제시하며 부정선거 수사를 목이 터져라 외치겠는가라면서 국민이 이렇게 피를 토하며 부정선거 수사를 외치는데도 통치자는 왜 긴 침묵일까? 이제 최소한 사실 여부에 대한 합동조사팀을 꾸려 진상조사라도 해보라고 지시는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이런 의구심을 갖고 대통령을 바라보는 애국 국민이 수없이 많다는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부정선거 수사해보라는 지시를 내리면 지금의 정치적 위기 국면을 일거에 해소하고 국민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중대 범죄자가 몰지각한 반국가 세력들을 끌어모아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는 대규모 시위는 집회의 자유로 위장한 불법 정치 집회로 엄단해야 한다면서 엄중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도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최근 온라인 공간에는 지난 2016년 바로 이맘때죠. 8년 전 소위 탄핵정변,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정변 때 한국 언론, 특히 한국의 소위 보수 우파를 대변한다고 하는 조선동아중앙일보와 그 계열 종편사들,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이 보였던 행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길지 않은 글이 하나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때 밀다가도 순실 언니 오면 다 뛰어나갔다. 조선일보. 누울했더니 정유라가 뺨 때려. 중앙일보. 예약 시간 어기고 아나무인 행동. 동아일보. 정확하게 8년 전 오늘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 조중동 기사 꼬라지들이다. 8년이 지나도록 쪽팔려 혀 깨물고 죽었다는 놈 한 놈 못 봤고 하다못해 이젠 말할 수 있다 반성문 쓴 놈 하나 없었다. 탄핵 난동 과정에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들이 어떤 참담한 짓들을 했는지 결코 잊지 않을 거다. 아주 통렬한 지적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8년 전에 대한민국 언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짓들을 하고도 단 한 곳도 제대로 반성한 곳도 사과한 곳도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도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언론, 특히 주요 신문과 방송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자유대한호국당 오상종 대표를 대표 탄원인으로 하고 강신업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등이 이번 재판을 생중계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오상종 대표 등은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이재명 선고 생중계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각각 11월 중순과 말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이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가지는 의미는 다양하고 이면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만큼 대한민국 수사기관 및 사법부를 농락한 인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조작 소사라고 우기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의 선고를 생중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직접 듣게 하여 재판 과정과 선고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상종 대표 등은 이재명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하는 4가지 중요한 이유를 열거합니다. 1. 투명성 확보. 재판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국민은 재판의 진행 상황과 판결의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2. 국민의 알 권리.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용역을 맡긴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 중개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거나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매체를 통해 중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7.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국민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중계는 이러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3. 법적 책임 강조. 공직자에 대한 재판이 생중계되면 그들의 법적 책임이 더욱 부각됩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여론 형성.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여론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볼 때 사법부의 신뢰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2024년 11월 5일 대표 탄원인 자유대한민국당 대표 오상종, 강신업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변호사, 자유변호사협회 박주현 변호사,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 유정화 변호사, 이렇게 오상종 자유대한민국당 대표와 5명의 변호사들이 이재명 선고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